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을 맡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두환입니다. 제가 맡은 세션 40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인베디드 비즈니스 전략, 저희가 최근에 많은 좀 비즈니스적인 그런 변화들이 있어서 인베디드의 비즈니스 전략과 요즘 인더스트리에 화두가 되고 있는 IoT, 지금 방금 동영상에 봤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보는 IoT에 대한 그런 그 관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한 40분, 제가 맡은 시간이 한 40분인데요. 40분 동안 커버하기에도 굉장히 좀 부족한 내용인데 좀 서둘러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간단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베디드 고객들한테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좀 전체적인 그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잠깐 앞부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 한 16개월, 한 1년 반, 넓게 보면 한 2년 사이에 출시됐던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75년도에 회사가 성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컴퍼니로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혁신을 하는 과정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한 건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태블릿의 등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그 시장에 대한 진입은 했지만 그 메인프레임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큰 시장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뒤진 상황이 되고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숫자가 있는데 95%와 12%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잘 나갈 때 전체 디바이스 쪽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윈도우 기반,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반의 그 제품의 마켓쉐어가 한때 95%까지 갔었고 지금 현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까지를 이제 합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쪽의 그 쉐어가 12%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12%라는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못한다 하는 얘기보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저희가 출시를 했지만 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를 했던 거는 회사의 방향을 바꾸고 회사의 조직을 바꾸고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 위주로 과거에는 저희가 회사가 이제 사업부가 이제 제품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요. 윈도우 사업부면 윈도우 사업부에 개발팀이 있고 윈도우 사업부에 마케팅팀이 있고 윈도우 사업부에 관련된 세일즈 팀이 있고 윈도우 폰이면 윈도우 폰의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총괄 사장이 있고 그 밑에 개발팀장이 있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 프로덕트 중심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긴 한데 프로덕트 중심으로 회사의 조직이 이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위 얘기하는 융합이나 통합 그다음에 컨버전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 각각의 사업부들이 정말 잘 협력을 하고 있는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개별적인 프로덕트 중심의 회사가 아니라 한 개의 지향점을 가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바일과 클라우드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회사로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업부, 프로덕트 중심의 사업부에서 펑션 중심으로 사업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윈도우 폰에 있던 개발팀, 윈도우 PC 클라이언트의 개발팀, 그냥 개발이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날 한 팀으로 다 그 오가니제이션을 다시 해서 OS 개발이라는 수장이 한 명 있고요. 그 사람은 윈도우 폰이든 윈도우 클라이언트든 태블릿이든 서버든 그런 모든 OS에 관련된 그런 개발을 총괄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프로덕트별로 담당하고 있던 마케팅들도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의 마케팅 팀으로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래서 펑션 중심에서 순수하게 이제 펑션 중심으로 회사의 방향을 바꿨고요. 그리고 가장 큰 또 변화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바뀌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첫 번째 CEO였고 이제 스티브 발머가 저희 두 번째 CEO였는데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그런 외부적인 압력 아니면 내부적인 압력 아니면 그런 변화에 대한 필요성 등에 의해서 이제 회사의 CEO가 작년 9월에 이제 스티브 발머가 12개월 내에 은퇴를 하겠다. 새로운 이제 CEO를 찾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10월쯤에 이제 9월인지 10월인지 노키아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합병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한 3년 동안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3, 4년 있을 그런 변화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년에 걸쳐서 이렇게 굉장히 큰 변화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린 12%라는 그런 거에 대한 자성에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PC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오피스를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디바이스 앤 서비스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바이스 앤 서비스 회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실은 마이크로소프트 브랜드의 그 PC를 뭐 태블릿 형태죠. 서피스라는 이제 제품으로 해서 윈도우 8이 나올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PC를 만드는 그러면서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그런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확대를 하는 거고요. 노키아를 인수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 회사로의 변신의 하나의 정점에 이제 이르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디바이스를 뭐 PC를 하고 폰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비즈니스 했던 OEM 파트너사하고 이 비즈니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OS를 OEM사한테 제공을 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 노력은 계속하고 있어서 뭐 내부적으로는 우리 자체 브랜드의 제품, 그 다음에 디바이스 업체들하고 협력하는 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피스라는 제품을 만들 때 처음 그거를 발표했을 때 굉장히 많은 내부적인, 외부적인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델, HP, 아니면 삼성 같은 그런 그 디바이스 회사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결국은 다른 회사가 만든 태블릿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얘기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왜 우리가 서피스를 했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디바이스를 만들므로써 더 좋은 OS를 만들 수 있다. 고객의 관점에서 그리고 윈도우라는 그 하나의 카테고리의 플래그십 디바이스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확대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기반의 그 디바이스의 마켓쉐어가 12%밖에 안 되는데 그 시장을 더 확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저희가 디바이스를 직접 만들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 타당성, 그런 내부적인 미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회사, 소프트웨어에서 뭐 서비스 회사로의 변신. 뭐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가 서비스 형태로 바뀐 게 오피스 365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미 오피스 365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뭐 과거에는 이제 오피스 프로덕트를 사시면 하나의 단품 형태로 사가지고 PC에 설치해서 사용했는데 오피스 365 그 서비스 형태로 바뀌면 이걸 하나의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합니다. 내가 필요한 그 유저 수만큼, 내가 필요한 기간만큼 뭐 일정한 월정액이나 아니면 연간 사용료를 내면 그 오피스의 최신 버전을 항상 사용할 수 있고 내 PC뿐 아니라 다른 디바이스에서 아니면 웹상에서도 그 오피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프로덕트에 대한 오퍼링,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퍼링을 저희가 달리하고 있고요. 윈도우 애저, 여기에 뭐 윈도우 애저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윈도우라는 이름을 빼고 아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윈도우를만을 위한 애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아마존 AWS가 뭐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마켓쉐어 1등의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라고 하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에서 두 번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 뭐 뒤에 이제 저희가 뭐 IoT를 말씀드릴 때 잠깐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에 하나의 은행이라는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집에 돈이 많으면 집에다 쌓아놓는 게 유리한지 은행에다 갖다 놓는 게 유리한지 물론 뭐 부정한 돈이면 뭐 마늘밭에다가 가서 뭐 땅에다 묻기도 해서 나중에 걸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라는 관점, 비즈니스를 돌아가게 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는 관점을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그런 활용도가 중요해지면 그거를 모든 거를 온프레미스 형태로 우리 회사 내에서 다 보관하는 것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 회사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보관해서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글로벌하게 그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데서 뭐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같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디바이스 앤 서비스 회사라는 그런 모토하에서 그렇게 변신을 하고 있고요. 저희 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리더십 사티아 나델라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3대 CEO입니다. 인도 출신입니다. 인도에서 대학교까지 20살 때까지 인도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뭐 2년 동안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고 마이크로소프트에는 22년간을 근무했던 이 사티아 나델라가 그 CEO가 되기 전에 마지막에 근무했던 사업부가 마이크로소프트 STB라는 사업부, 서버 앤 툴 사업부라고 합니다. 저희 인베디드 쪽도 속해 있었던 사업부고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는 개발 툴이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대한 비즈니스를 관장했던 사업부인데 이 사티아 나델라가 CEO로 취임하고서 이제 한 얘기가 첫 번째 일성이
모바일 포스트, 클라우드 포스트. 우리는 모바일과 클라우드에 베팅을 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분이 이제 취임한 지가 2월 달인데 그 이후로 뭐 아주 많은 혁신적인 것들을 발표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아이패드를 위한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작에 개발을 했는데 윈도우 플랫폼의 관점에서 뭐 출시를 좀 뭐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던 관점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뿐 아니라 모바일이나 클라우드의 관점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그 오피스, 아이패드용 오피스 같은 걸 출시를 했고요. 윈도우 클라이언트 쪽에서 뭐 인베디드 쪽하고 조금 다른데 윈도우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면 예를 들면 뭐 8인치 이하의 윈도우는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 윈도우 폰도 이제는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는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통적인 그런 라이센스 비즈니스에서 뭐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그런 디바이스가 많이 팔리게 되면 이제 뭐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나 클라우드에 대한 비즈니스 찬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굉장히 많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도전자의 정신으로 그런 과거 초창기 그런 벤처 회사의 정신으로 이제 돌아가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혁신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CEO입니다. 뭐 이제 회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인베디드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게 저희가 뭐 세미나 할 때마다 많이 발표하는 그 뭐 시장 전망에 대한 그런 자료입니다. PC와 태블릿 2007년 기준으로 뭐 IDC에서 이제 포캐스트를 했는데 태블릿의 숫자가 이제 PC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PC 대비해서 약 한 10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텔리전트 시스템. 여기서 말씀드린 인텔리전트 시스템은 최소한 커넥티드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의 비즈니스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디바이스 중에서도 최소한 커넥티드되고 서비스가 연결된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그 인텔리전트 시스템이 2.3 빌리언의 그 쉥먼트가 있을 거다. 디바이스 관점에서 보면 뭐 PC하고 폰하고 굉장히 좀 다릅니다. 소위 얘기해서 업계에 메이저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인더스트리가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인더스트리를 구성하고 있는 디바이스의 그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개의 사업자, 한 개의 플랫폼이 이런 전체 디바이스 시장을 이제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포커싱 하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현재는 좀 엔터프라이즈, 기업 고객들을 위한 그런 디바이스 쪽에 좀 많이 포커싱을 해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팀,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윈도우 인베디드 팀이 이 인텔리전트 시스템, 디바이스를 위한 그런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는 팀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 굉장히 좀 작은 조직입니다. 여전히 뭐 레비뉴 기준으로 우리는 따지기 때문에 뭐 PC하고 서버나 아니면 뭐 다른 프로덕트 비중으로 봤을 때 이런 인베디드 쪽에서 가져오는 이제 뭐 매출액 비중은 굉장히 적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쪽에도 나와 있지만 모바일 앤 클라우드, 뭐 유비쿼터스, IoT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인베디드 팀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는 그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관련된 솔루션들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그 인베디드 사업부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워낙 다양한 시장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인베디드 플랫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ARM 플랫폼, X86 플랫폼, 아니면 서버, 아니면 뭐 이렇게 특화된 저희가 밑에 나와 있는 그런 특화된 카테고리를 위한 뭐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너럴 인베디드라고 하는 제품들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맨 위에 나와 있는 윈도우 C라고 얘기하는 윈도우 인베디드 컴팩이 있습니다. 윈도우 C가 뭐 과거에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되다가 요즘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윈도우 C 기반의 제품들의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IoT를 준비하고 여전히 좀 소형 디바이스들, 뭐 이렇게 굉장히 파워풀하지는 않지만 그런 소형 디바이스들 쪽에서의 그런 컴퓨팅 파워들이 이제 계속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C 쪽에서도 계속 그런 솔루션을 내고 있고요. 아주 근래에 윈도우 인베디드 컴팩 2003의 업데이트 버전, 뭐 새로운 BSP를 추가하거나 와이파이 드라이버 같은 것들을 이제 좀 개선한 여러 가지 그런 윈도우 C에 대한 솔루션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중간에 있는 윈도우 인베디드 스탠다드, 뭐 과거에는 저희가 XP 인베디드라고 했던 제품인데 윈도우 인베디드 스탠다드는 X86 솔루션인데 모듈화 할 수 있는 그런 OS 플랫폼입니다. 여러 가지 X86 기반인데 일반 뭐 내가 원하는 하드웨어하고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OS를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뭐 최적의 그런 OS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제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인베디드 엔터프라이즈, PC용 OS를 인베디드 고객들한테 오퍼링하고 있는 게 윈도우 인베디드 엔터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뭐 XP 프로, 뭐 일반 이제 데스크탑이나 PC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더 이상 저희가 제공을 하지 않는데 윈도우 2000부터 XP 프로 아니면 뭐 윈도우 7, 이제 최신에 나왔던 윈도우 8 프로까지 일반 PC용 OS를 가지고 인베디드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윈도우 인베디드 엔터프라이즈라는 제품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은 뭐 ATM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산업용 PC 같은 것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 PC용 OS하고 제품은 동일합니다. 비트는 동일한데 라이센스 조건만 좀 다릅니다. 이거는 PC가 아닌 특화된 디바이스를 위해서 만들어서 사용돼야 한다는 그런 라이센스 조건만 다르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다릅니다. 제품 출시부터 15년을 공급하기 때문에 XP가 뭐 단종에 대한 그 기술 지원에 대한 이슈로 굉장히 좀 얼마 전에 화두가 되고 있었는데, XP 프로 자체는 인베디드 고객한테 2016년까지 계속 공급은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지원의 종류하고 제품의 종류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품을 출시하면 5년 단위로 메인스트림, 그다음에 뭐 익스텐디드 서포트 해가지고 5년 단위로 기술 지원에 대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고, 인베디드 쪽에서는 제품 출시부터 15년을 기본으로 해서 그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기술 지원에 대한 단종, 제품의 그 공급에 대한 단종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거는 인베디드 서버입니다. 저희가 이제 서버를 만드시는, 특화된 서버를 만드시는 고객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인베디드 서버. 많이 사용하시는 뭐 2003 서버, 2008 서버, 2012 서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PC 쪽에서 제공하는 것 같은 OS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제품인데 특화된 그 서버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2012 R2라는 버전이 지금 현재 최신 버전입니다. 서버를 만들다 보면 당연히 필요한 게 뭐 SQL 같은 그런 그 DB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그런 SQL 같은 제품을 이제 같이 공급을 하고 있고, 인베디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사용성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실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니면 그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스큐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그 특화된 디바이스를 만드신 분들한테 좋은 제품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인더스트리 카테고리, 저희가 뭐 버티컬 솔루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특화된 시장을 위한 그 디바이스 OS 솔루션입니다. 뒤에 잠깐 좀 뭐 업데이트를 해드릴 건데, 윈도우 인베디드 핸드헬드, 산업용 PDA라고 저희가 과거에 얘기했죠. 엔터프라이즈 핸드헬드를 위한 그런 솔루션이 있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빌트인으로 윈도우 C도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 뭐 자동차 메이커하고 좀 더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만드는 윈도우 인베디드 오토모티브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포스나 아니면 키오스크 같은 리테일 장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윈도우 인베디드 포스레디 인더스트리라고 또 이름을 잠깐 바꿔서 윈도우 인베디드 인더스트리한 제품들을 저희가 하나의 버티컬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인베디드의 그 자체가 뭐 윈도우의 로드맵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윈도우 로드맵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제 인베디드 버전을 출시할 때는 윈도우의 출시 시점하고 인베디드 버전의 출시 시점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PC용 OS가 출시하고 그걸 가지고 인베디드화 시켜서 뭐 특화된 그 OS를 만들거나, 아니면 인베디드 쪽으로 그냥 그 엔터프라이즈의 제품을 출시할 때도 그런 출시 시점이 좀 늦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베디드 사업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 OS 개발이라는 그 큰 사업부 내에서 PC용 OS, 인베디드 OS, 윈도우 폰 OS 모든 걸 다 관장하기 때문에 제품의 출시 시점이 윈도우의 출시 시점하고 거의 동일한 시점에 인베디드용 OS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8이 뭐 이미 출시한 지는 2년 전이지, 뭐 재작년 가을에 출시됐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태블릿 솔루션으로 터치 기반의 그런 OS 솔루션을 이제 처음 출시했고,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았죠. 윈도우 8이 출시하고서 뭐 굉장히 실패한 제품이다, 뭐 사용성이 굉장히 불편하다, 뭐 얘기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윈도우 8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제품 출시 사이클이 굉장히 좀 빨라졌습니다. 고객의 반응에 대해서, 피드백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제품을 개선하기 때문에, 실은 윈도우 8이 출시된 이후에
저희가 윈도우 8.1이라는 제품 작년 가을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윈도우 8.1 업데이트라는 제품을 지난달 빌드에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8.1 기반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8.1 업데이트를 바로 이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그 인베디드 에이스에 대한 얘기도 윈도우 8.1 업데이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윈도우 폰 라인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저희가 빌드에서 윈도우 폰 8.1이라는 제품, 이거는 윈도우 8에서 8.1로 가기 때문에 업데이트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는데 윈도우 폰 8.1로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이 두 제품이 향후에는 마치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의 제품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한 개의 SKU가 나오는 건지, 그 모든 게 통합돼서 나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윈도우 8.1과 윈도우 폰 8.1이 나올 때 두 개의 제품이 쉐어하는 코드가 한 80% 이상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폰하고 태블릿하고 PC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윈도우 폰 8.1에서 사용하는 오피스 프로그램 편집 다 되고요. 클라우드 솔루션 저희가 이제 완드라이브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떤 디바이스에서 가든지 동일한 사용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베디드 쪽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신다 하시면 당연히 윈도우 8.1로 특히나 윈도우 8.1 업데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시라고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윈도우 8이 이제 나오고 저희가 그걸 인베디드화 시킨 제품을 이제 나오는데 이름을 좀 바꾸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좀 포커스하는 그 제품을 약간 좀 변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모듈화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윈도우 인베디드 8 스탠다드라는 제품이 있다고 했는데 이 8 스탠다드 제품은 윈도우 8.1이나 윈도우 8.1 업데이트 같은 그런 그 최신 제품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윈도우 8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윈도우 7 경우에는 C스큐, E스큐, P스큐 여러 가지 이제 스큐를 나눴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단일 스큐로만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PC용 OS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윈도우 8 프로인데 저희가 똑같은 제품인데 이름을 윈도우 인베디드 8 프로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업데이트된 버전이 윈도우 인베디드 8.1 프로 PC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적인 제한만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다른 그 차이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제품 저희가 인더스트리라고 그 제품 이름을 바꾸면서 좀 제품에 대한 전략도 좀 바꿨는데 인더스트리라는 제품은 과거 우리가 7까지 제공했던 제품으로 보면 그 포스레디에 해당되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포스레디라는 거는 제품 이름 자체가 리테일에 포커스되어 있는 제품이고 실제로 저희가 라이센스적으로도 포스나 리테일 제품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아예 그 라이센스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더스트리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포스 시장뿐 아니라 모든 디바이스 카테고리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 라이센스적인 제한을 없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인베디드 8 인더스트리는 8 프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레디의 초창기는 인베디드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8 프로 버전하고는 좀 달랐는데 인베디드 8 스탠다드는 100% 윈도우 8 프로하고 동일합니다. 윈도우 프로 플러스 알파의 개념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의 호환성이나 사용성적인 측면에서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알파라는 개념이 이제 락다운 피처라고 해서 인베디드에 특화되어 있는 피처 같은 것들을 추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특화된 디바이스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그런 그 제품의 유저빌리티 같은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같은 걸 이제 집어넣어서 지금 저희가 인베디드 쪽에서 가장 요즘에 권장해드리고 있고 가장 그 열심히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제품은 윈도우 인베디드 8.1 인더스트리입니다. 포스레디를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인베디드 8.1 프로 리테일이라고 해서 포스레디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해서 또 마찬가지로 포스 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라이센스 제한을 계속 가져가면서 리테일이라는 그 꼬릿말이 달린 그런 제품을 이제 하나의 별도의 SKU로 제공하고 있고 포스가 아닌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디바이스를 위해서는 그냥 인더스트리 프로라고 하는 제품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서버에 대한 얘기인데 인베디드 서버는 나중에 오늘 메인 세션은 아닌데 별도로 한번 그 저희가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8.1 업데이트, 아까 이제 뭐, 오늘 뒤에 철장 하나, 오탕 하나 있는데요. 2.8이 아니라 인베디드 8.1 업데이트입니다. 오늘 메인 세션, 주로 발표할 내용이 이제 8.1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8 기반으로, 윈도우 8 8.1 업데이트 기반으로 저희가 인베디드 쪽에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고, 특히나 인베디드 8 8.1 인더스트리가 업데이트 되면서 굉장히 많은 또 새로운 라이센스적인 얘기,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디바이스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관련된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라이센스적인 체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체인지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뭐 나중에 좀 저희 이창섭 부장님이나 다른 이제 스피커분들이 말씀을 드릴 건데, 로코스트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인베디드 인더스트리 8.1 업데이트에 들어 있습니다. 로코스트라는 거는 메모리 사양이 1기가, 그 다음에 스토리지 사양이 SSD로 해서 16기가면 이 인베디드 8.1 업데이트를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뭐 태블릿을 만드신 거나 아니면 그 기존의 그 X86 디바이스 뭐 코스트적인 이슈 때문에 좀 저렴한 디바이스를 만드시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8.1 업데이트, 인더스트리 쪽에만 들어가는데, 인더스트리 8.1 업데이트를 이용하시면 실제로 디바이스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1기가고 뭐 SSD가 16기가라고 그래서 뭐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뭐 다운이 되거나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물론 하드웨어적인 사양에 대한 리ኳ이어먼트가 조금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아마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X86에 대한 얘기, 아까 이제 저희가 폰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핸드헬드에 대한 얘기로 좀 다시 좀 돌아서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인더스트리 핸드헬드라고 해갖고 엔터프라이즈 핸드헬드라고 하고 인더스트리 PDA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 과거에 윈도우 C라는 제품도 있었고, 윈도우 모바일이라는 제품도 있었고, 윈도우 핸드헬드라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핸드헬드 디바이스를 만드는 고객들한테 저희가 이제 제품을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폰이 워낙 빠르게 변화되고 사용자들의 사용 시나리오나 인더스트리 에코시스템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핸드헬드를 만드는 저희 이제 사업부에서도 최신 버전의 제품을 기반으로 핸드헬드에 대한 새로운 좀 로드맵을 제공하자. 그래가지고 인더스트리 핸드헬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새로운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봤습니다. 컨슈머 제품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게 장점이 있고 어떤 게 핸드헬드 엔터프라이즈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뭐 했는데, 뭐 컨슈머 제품, 뭐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폰이죠. 뭐 사용성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터치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기술적인 뭐 새로운 버전들의 출시하는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 빠르면 6개월, 1년이면 뭐 메이저 프로덕트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될 정도로 컨슈머 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다양한 로코스트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니라 뭐 다른 회사에서도 100불 이하의, 약정 없이 100불 이하의 스마트폰을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다양한 로코스트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컨슈머 제품의 여러 가지 문제점,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보안의 이슈들, 디바이스 쪽에서의 보안의 이슈들, 폰이 해킹이 된다, 아니면 데이터가 폰에서부터 폰을 이제 잃어버리면 중요한 데이터들을 다 분실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주변 장치 같은 것들을 서포트하지 않죠. 핸드헬드 기반의 제품은 당연히 스캐너도 있어야 되고, 크레딧 카드 리더도 지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주변 장치들이 필요한데, 일반 컨슈머 제품으로 그런 거를 이제 구현하기는 크레드를 억지로 만들어서 붙이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불편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던 그 러기다이즈 핸드헬드의 여러 가지 장점적인 측면에서 보면 엔터프라이즈에 포커싱 됐고,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주변 장치에 대한 서포트, 그리고 제품의 롱라이프 같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물류용 디바이스,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6개월 있으면 그 스마트폰이 단종이 되죠. 시장에서 아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핸드헬드 러기다이즈를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고객의 니즈에 맞는 여러 가지 롱라이프를 이제 제공했는데,
근데 이제 이 제품의 문제라고 보면 소위 얘기하는 구닥다리 제품이죠. 뭐 남들은 다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찍어야 되는 이 손톱을 세워서 이렇게 콕콕 찍어서 명령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구닥다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사용성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솔직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윈도우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모던 앱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핸드헬드를 저희가 만들 때 이런 러게다이즈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일반 컨슈머 쪽에 있는 장점을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뭔가.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만들었던 게 윈도우 임베디드 핸드헬드 디바이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그런 이 디바이스들을 이제 저희가 하나의 이제 로드맵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임베디드 8.1 핸드헬드라는 제품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윈도우 폰 8.1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윈도우 폰 8.1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윈도우 폰 8.1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모든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윈도우 폰에서 돌아가는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윈도우 폰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솔루션, 윈도우 폰 8.1이 제공하고는 여러 가지 뭐 시큐어 부트에 대한 그런 락다운 시큐어한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인더스트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거기에다가 애드한 형태의 그 솔루션입니다. 앞쪽에 저희가 이제 인더스트리 프로라는 제품이 프로 플러스 락다운 피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핸드헬드 쪽에서는 윈도우 폰 8.1 플러스 락다운 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락다운 피처들 뭐 대표적인 게 멀티 유저 락다운, 사용자에 따라서 보여지는 메뉴가 다릅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 핸드폰을 뭐 물류 단말기 역할로 쓴다, 아니면 뭐 결제 단말기로 쓴다 그러면 사용하는 사용자의 계정만 그 사람으로 아이디로 집어넣으면 그 사람에 맞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뭐 생산성은 당연히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 뭐 카메라를 디세이블 시킬 수도 있고요. 뭐 게임이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엔터프라이즈에서 꼭 필요한 그런 락다운 피처들을 이제 집어넣고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하는 측면에서 보면 뭐 이 프로비저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디바이스를 뭐 SD 카드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의 커스텀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바이스 M2M 솔루션 같은 것들, 매니지먼트 솔루션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 장치, 아까 말씀드린 바코드나 스캐너 같은 주변 장치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 핸드헬드 쪽에 제공하고 있어서 그걸 관련된 특화된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업체들, 윈도우 폰 8.1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에 관련된 모든 업체한테 오픈된 게 아니라 현재는 좀 특화되어 있는 몇 개의 업체들하고 만들었고요. 그 중에 여기 왼쪽에 보이는 두 개의 제품이 국내 블루버드하고 저희가 같이 만든 블루버드의 제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파나소닉에서 만든 러기다이즈 제품. 뭐 블루버드 제품은 뭐 제가 뭐 그 회사 로드맵에 대한 얘기 때문에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실제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일반 폰 같지만 뒤에서 보면 뭐 크레딧 카드 리더도 달려 있고 스캐너도 달려 있고 보입 같은 솔루션들이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관련된 거는 저희가 한번 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윈도우 임베디드 핸드헬드 로드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폰의 로드맵하고 일정하게 같이 갑니다. 폰에서 만약에 8.2가 뭐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핸드헬드에서 8.2가 나올 거고 향후에 뭐 9.0이 나온다 그러면 핸드헬드 9.0도 나올 예정이고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제공했던 윈도우 C나 6.5 핸드헬드는 뭐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의 고객 니즈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베디드에 대한 얘기를 뭐 대충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IoT에 대한 얘기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뭐 인더스트리 화두입니다. 뭐 무슨 세미나 하더라도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하면서 IoT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디바이스 관점에서뿐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고객 입장에서 이 IoT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IoT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IoT 하면 뭐 고객 관점에서 보면 일단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얘기하는 숫자의 규모가 워낙 커서 머릿속으로 연산이 잘 안 됩니다. 저도 212빌리언 이렇게 하면 이게
뭐 20조야, 200조야, 뭐 2,000억 개야, 뭐 이게 프로세싱이 안 될 정도로 얘기하는 숫자가 크고 한다 하는 업체는 다 IoT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스코에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뭐 그다음에 뭐 인텔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IBM 스마트 플래닛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돼? IoT가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하나 구매하는 게 IoT 시대로 들어가는 건가? 그럼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는 지금 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IoT의 시장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수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워낙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가 커넥티드가 되기 때문에 뭐 정말로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숫자에 나온 것처럼 엄청난 규모, 뭐 컴포넌트 가격도 워낙 떨어지고 그리고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이트웨이나 솔루션들이 나오고 블루투스 하나만 있으면 스마트폰하고 연결돼서 뭔가 새로운 솔루션을 할 수 있고 디바이스에 대한 선택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에 뭔가를 이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고객들의 그 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IoT가 뭘까? 그 IoT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이 IoT라는 걸 통해서 비즈니스의 가치를 혁신할 수 있을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베디드 팀에서 인텔리전트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뭐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디바이스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바이스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치를 가치를 혁신하실 수 있는 거에 포커싱 하시라고 이제 저희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인텔리전트 시스템이라는 그 메시지하고 저희가 IoT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시지하고 좀 동일합니다. 디바이스에서 두르는 디바이스가 커넥티드 됨으로써 수많은 디바이스에 두르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서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서는 그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커넥티드 된다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 쪽에서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그 하나의 그 솔루션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앞쪽에 말씀드린 인터넷 오브 유어 띵스라는 관점입니다. 즉 IoT를 여러분의 디바이스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죠.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현장에 있는 내가 돌리고 있는 리테일이나 메디칼이나 매니팩처링이나 내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뭐에 포커싱 해야 되느냐.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컨슈머 디바이스 쪽도 뭐 관심 있게 보겠지만 비즈니스를 하시는 엔터프라이즈 고객 쪽에서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어띵스에 포커싱을 하시라는 겁니다. 현재의 디바이스를 좀 더 잘 연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디바이스들하고 내가 새롭게 도입할 디바이스하고 연결성에 좀 포커싱을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데이터의 디바이스가 뭐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죠. 디바이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정말 기하급수적입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국은 비즈니스의 그 성패의 핵심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그 디바이스에다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가, 그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것인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이런 윈도우 인베디드 기반의 디바이스, 윈도우 인베디드뿐 아니라 나중에는 뭐 말씀드리는데 굳이 저희가 이제 윈도우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들하고 커넥티비티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서비스적인 측면입니다. 저희가 디바이스를 만드는 사업부, 디바이스를 만드는 OS를 만드는 사업부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디바이스를 만드는 OS뿐 아니라 이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제 그런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부로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용 OS에서 디바이스를 위한 솔루션으로까지. 그 핵심이 되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앤 클라우드로 포커싱을 한다고 그러죠.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온프레미스용 서버나 뭐 SQL 같은 걸 가지고도 이런 IoT나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디바이스를 제대로 매니징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제대로 매니징하기 위해서는 이런 클라우드 쪽에 있는 솔루션들 여기 좀
작게 나와서 보이진 않는데 인텔리전트 시스템 서비스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디바이스만을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글로벌하게 몇 개의 업체들하고 아주 그 제한된 형태의 그런 파일럿을 돌리고 있는데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되면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서 디바이스를 위한 솔루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인텔리전트 시스템 서비스라는 것들을 오퍼링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솔루션, BI 솔루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같은 그런 에러비 솔루션 같은 것들도 디바이스로 접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굳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라는 거 보면 윈도우 클라우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로 우리가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들에서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좀 혁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발표할 시간이 지났다고 뒤에서 사인이 와갖고 좀 IoT에 대해서 좀 서둘러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IoT에 대한 얘기는 좀 계속해서 좀 새로운 세션이나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IoT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 많은 고객들이 이 IoT, 인텔리전트 시스템 아니면 클라우드 이런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런 IoT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IoT나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IoT가 아니라 여러분의 things, IoT라고 인터넷 오브 유어 things라는 이 여러분의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IoT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의 제 발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